요즘 젊은 남자들이 왜 힘들어하냐고 물으면 흔히들 게을러서 그렇다고들 하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단순한 고정관념을 넘어서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아주 복잡한 현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젊은 남성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이런 반응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냥 노력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쉬운 대답은요, 사실 더 깊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곤 하죠. 자, 여기서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죠. 학자 리처드 리브스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노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면요? 그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탐구할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노력이 부족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수많은 젊은 남성들을 방향 없이 떠돌게 만드는 깊은 혼란, 그리고 목적의식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젊은 남성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제는 당신은 너무 남성적이야 라는 비난을 듣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당신은 남성성에 부족해 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리브스는 이걸 마치 핀볼 기계 안에서 이리저리 쉴 새 없이 튕겨나가는 공에 비유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대체 내 자리는 어디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현실, 바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 8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살의 10건 중 8건이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뭔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비명에 가까운 경고음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걱정스러운 추세가 보입니다. 2010년 이후로 자살률이 늘어난 건 사실상 거의 전부 젊은 남성들 때문이었어요. 30세 미만 젊은 남성들의 자살률이 무려 33%나 급증하는 동안 중년 남성들의 수치는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건 지금 젊은 세대가 뭔가 특별하고 아주 힘든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1년 이후에요,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 남성의 수가 40만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도 높았는데 거기에 40만 명이 추가된 거예요. 6배나 증가한 거죠.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만 명,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숫자는요, 제2차 세계대전 전체 기간 동안 전사한 미군 병사의 수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한 세대를 통째로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남성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1년만 해도 심리학 학부생의 절반이 넘는 56%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정작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남성 전문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교육과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남성들이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들의 실제 임금은요, 1979년 이후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들의 경제 시계는 거의 50년 동안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회의 꼭대기, 그러니까 정점에서 벌어지는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성 CEO가 부족하다거나 이사회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문제처럼요.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반, 즉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죠. 학교라고 다를까요? 전혀요.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요, 상위 10% 학생의 3분의 2가 여학생입니다. 반면에 하위 10% 학생의 3분의 2는 남학생이죠.
이건 그냥 좀 차이가 난다 수준이 아니에요. 한쪽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한쪽은 뒤처지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리브스가 자기 아들 학교에 갔다가 정말 씁쓸한 장면을 봤다고 해요. 한쪽 벽에는 미래는 여성의 것이다 라는 멋진 문구와 함께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맞은편, 남학생들을 위한 공간은요? 그냥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텅 빈 벽.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남학생들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리브스가 제안하는 해결책,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앤드루 테이트 같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많은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이건 아마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어요. 온라인 세상의 극단적인 목소리라는 독에 대한 해독제는요,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진짜 연결입니다.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더 많은 남성 교사나 코치를 현장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긍정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남성들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남성들이 더 편안하게 소통하는 방식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통을 더 많이 장려하는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통,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남성들이 보통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적으로 우리 얘기 좀 해 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낚시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언가를 고치는 것처럼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함께 할 때 더 속 깊은 대화를 편안하게 나눈다는 통찰이에요. 이게 바로 남성들과 소통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리브스가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남성을 결함 있는 여성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성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다른 점이 있고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진 각자의 고유한 강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진짜 건강한 사회는 이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미래는 여성만의 것도 남성만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미래, 남성과 여성이 진정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